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마의 막바지에 들면서 오늘 저녁까지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에 집중돼 우리 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교통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영덕이 30도, 포항과 울진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연말 최종적으로 월성원전 1호기 연구 정지를 확정지었는데도 야당을 중심으로 재가동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성과 국민 안전을 꼼꼼히 따져 위험한 노후 원전의 폐로를 확정지었는데 야당이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중수로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삼중수소 발생량이 급격히 줄었다는 한수원의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미래통합당은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을 공약해 당선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연구 정지된 월성 1호기는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으로 삼중수소 방출 등 인근 주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해왔다고 말합니다. 월성 1호기 재가동이 월성 인근 주민 건강과 국민 안정을 무시한 위험한 행위의 다름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월성 1호기를 운영 중이던 2017년에는 배출된 기체 삼중수소량이 무려 43.3테라베크렐. 그런데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한 2019년에는 28.2테라베크렐로 34%나 감소했습니다. 또 액체 삼중수소 역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성 1호기에서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그동안 배출돼 왔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월성 원전은 전 세계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캐나다형 가압 중수로 원전이라서 특히 삼중수소 배출량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체내 삼중수소 검출량도 비슷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월성 1호기를 가동 중이던 2015년 11월 검사에서 대부분 10베크렐 이상으로 나타난 체내 삼중수소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이후 대부분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내 손자의 몸속에서 내 몸속에서 방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부 피폭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월성원전 1호기가 낮은 경제성과 중수로 노후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구 정지 처분이 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한수원이 조속한 해체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 시민의 식수 원인 형산강에 많은 비가 내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커먼 폐수가 악취를 풍기며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매년 수차례씩 시민들에게 발견되고 있는 이 검은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포항시는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형산 큰다리 인근 강변에 시커멓게 오염된 물이 끊임없이 온천수처럼 콸콸 흘러나옵니다. 정체불명의 검은 폐수는 심한 악취까지 풍기며 코를 찌릅니다. 맑은 날은 희뿌연 물이 나와요. 희뿌연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뭐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흘러나와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이래 시커먼 물이 많이 나와요.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의심하고 폐수가 나올 때마다 잇따라 신고했지만 포항시는 공장 폐수는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일단 좀 제가 뭐 단정을 지을 수 없는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이 와가지고요. 그 관로에 있던 거 이제 뒷가기들 끌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요. 하지만 주민들은 잦은 신고에도 포항시에 제대로 된 현장 조사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도 나와갖고 조사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기관은 형산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관로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과 캠핑장, 전망대 설치 등 형산강 수변 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투자와 행정력을 들이는 반면 이런 오염 원인 하나 밝히는 데에는 하세월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가 버스 노선 개편에 맞춰 도입한 전기버스 가운데 일부 차량에서 배터리 조기 방전과 충전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이용객과 기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전기버스를 완전 충전했을 때 운행 가능한 거리는 262km로 하루 종일 달릴 수 있지만 실제 운행 시 제원상의 성능이 나오지 않아 지난 28일 오후 포항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운행 중이던 노선버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포항시는 이번에 구입한 전기버스는 60세대로 AS팀을 상주시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남구 동해면과 장기면 일대에 위치한 블루벨리 국가산단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0월로 예정된 임대 전용 산업단지 38만 제곱미터 2차 분양에 앞서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홍보하고 기업 추가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블루벨리 산단 내 임대 전용 산업단지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분양에서 대상 부지 12만 제곱미터가 100% 분양됐습니다. 신라 천년의 소리라고 하죠. 국보인 성덕 대왕 신종은 지난 2003년을 끝으로 17년간 타종이 중단됐는데요. 국립경주박물관이 보존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타종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긴 여운을 남기며 묵직하게 울려 퍼지는 신비한 소리. 국보 제29호인 성덕대왕 신종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특유의 맹놀이 현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지난 1992년 제야의 행사를 끝으로 신종의 안전을 위해 타종이 중단됐다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개천절에 타종된 이후 다시 중단됐습니다. 17년 만인 올해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집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신종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직접 종을 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타음 조사에서는 고유 주파수 등을 측정해 구조적인 변화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진동이나 이제 진동 감색이라던가 또는 뭐 그 진동성 모델 이런 것들 다 같이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2001년부터 2003년 조사했던 결과랑 서로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아니면 잘 보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전체 조사 연구 기간은 3년으로 진동이나 음향이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날씨 조건이 맞는 가을에 한 차례씩 모두 3번을 타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조사가 끝나면 신종의 파손이나 균열 여부도 확인해 보존 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서 실내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보완적인 어떤 시설이나 장비들이 필요할 건지 아주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이번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되 종소리를 녹음해 음원을 공개하고 실감형 종소리 공간을 구성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7년간 침묵해온 신라 천년의 신비한 종소리를 빠르면 올 가을쯤 다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재산 피해 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악법이라며 정부에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범대위는 피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시행령은 포항지진특별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100%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경투쟁과 시민총궐기 등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지난해 3월 문을 닫은 포항제철 서초등학교 부지를 포스코 건설에 매각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지난 24일 토지 3만 3천여 제곱미터와 건물을 520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열발전 시추기를 증거물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와 시추기 등 관련 물건을 보관하기로 결정하고 산자부와 채권단인 신한캐피탈 등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지열발전 시추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업체에 고철로 매각됐고 얼마 전 중국 기술자들이 포항에 들어와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면서 촉발지진 진상 규명을 위한 주요 증거물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구 군공항을 군의소부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로 옮기는 결정 마감 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영만 군의 군수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공항을 소부에 유치하는 데 대해 군의 군민 주민 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 오늘 오전 12시까지 받아들인다면 유치 신청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제안했는데 군의 군수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김영만 군의 군수가 원하는 대로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빼고 단독으로 국방부에서 김 군수와 면담했습니다. 정 장관은 군의군의 여론이 달라졌으니 공항을 소보로 유치하는 데 대해 다시 주민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오늘 오전 12시까지 답을 주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31일까지로 못 박은 유치 신청 기한을 연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제안의 배경은 김영만 군수가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 군의 군민은 우보 단독 후보지 찬성이 더 많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로서는 김 군수가 공동후보지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분을 제시하며 마지막 기회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김영만 군수는 주민투표는 우보를 포함한 의성군이 3곳 모두를 다시 해야 하며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추진하는 중재안은 의성 군수가 거부할 수 있어서 장관이 말한 먼저 유치 신청, 이후 중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군수가 거론한 중재안은 군위의 민항터미널과 영회 관사, 공항 신도시, 대구 경북 공무원 연수시설, 공항까지 25km의 군위 관통도로 건설을 담은 기존 중재안에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 추진을 추가한 겁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양 지자체와 의회, 대표 국회의원이 서명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김영만 군의 군수에게 마지막으로 공개 호소를 했습니다. 군의 군수님과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선택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6년을 끈 국책 사업의 운명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방식을 택하든 군의 군수의 선택에 달린 상황이 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농작물 가격이 올라 가게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예년 같으면 무더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고 기상청의 예측과도 어긋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장마에다 기온도 예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안동의 경우 이달 들어 비 내린 날이 18일, 특히 지난 22일 이후 8일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은 22.1도로 예년보다 2.2도나 낮고 누적 강수량은 330.3mm로 예년보다 86mm나 많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10일보다 이맘때 매수위는 7.2m,
저수율은 24.3% 올랐고 안동댐은 수위가 2m, 저수율은 6.7% 증가했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많은 상황에서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증가해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은 비로 전반적으로 생육이 부진한 데다 과수원과 고추밭에는 병해가 발생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비가 그친 다음에 또 폭염이라든지 이런 게 오게 되면 그 농작물에서는 이제 병해충이 발생이 많고요. 또한 가축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 의해서 이제 폐사하는 식탁 물가도 올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 등의 생육이 부진해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당도도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야채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장마 전에보다는 많이 좀 비싸진 것 같습니다. 길었던 이번 장마는 오늘까지 이어진 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돌발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보돼 있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일주일 전 구미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가스가 누출됐는데 사고가 난 공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에 유해 물질이 없다고 밝혔는데 직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은빈 기자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던 구미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오전 내내 실내 교육장에 앉아 있습니다. 작업장 대신 이곳으로 출근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 안전한지 알 수 없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며 직원 30여 명이 업무를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청소하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다,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 굉장히 불안해했고 사고가 난 공장에서는 당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청소와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던 직원 중 일부가 어지러움과 눈 따가움, 두통, 구토 증세까지 보이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업무를 거부하는 직원들은 회사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책이 정확하게 세워지고 평가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전 대책이 마련되면 그때 현장에 입실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차례 검사를 진행했고 내부에서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난 공정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KC 구미공장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경기 지역과 충청 지역에 집중돼 우리 지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서는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교통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경북 동해안에는 장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영덕이 30도, 포항과 울진이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